아파트 동대표와 부녀회장의 금지된 관계 아파트를 뒤흔든 실화. 당신의 이웃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하며 도서관으로 향한다면 당신이 믿었던 아파트 동대표가 거래처에서 수백만 원의 뒷돈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가 부녀회장과 금지된 관계를 맺으며 당신의 관리비를 축내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 작은 거짓말이 어떻게 인생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익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여보 다녀올게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 7시 30분. 김민수 43세. 그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감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은 어느 평범한 직장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내 은지는 부엌에서 중학교 2학년 아들 준호의 도시락을 싸며 조심히 다녀와요. 저녁에 삼겹살 해줄게요 하고 밝게 대답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처럼 요동쳤고 목구멍에서는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다른 출근자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15층의 계단을 걸으면서 민수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민수의 발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5층을 지날 때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 주민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소리. 민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층 후문으로 나온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아침 7시 40분 아파트 단지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김 대리님, 안녕하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108동 경비를 서는 최 반장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최 반장은 민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최 반장님.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일 많으시죠?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살도 빠지신 것 같고. 최 반장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을까요? 아네.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수는 최 반장이 더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벗어나자마자 민수는 담벼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 많으시죠? 이 한마디가 민수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에게는 지금 일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달 전인 1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47분부터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이 민수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민수는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성진 아파트관리 회사의 본사 7층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수는 그의 상반기 우수사원 후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인사팀 김 팀장과 경영지원본부 박 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구나. 김민수 대리님 앉으세요. 김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상무는 시선을 피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부른 이유는? 김 팀장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리님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최악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됐고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급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관리하던 아파트 5곳이 자체 관리로 전환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네? 구조조정이요? 전체 인력의 30%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 대리님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면서 김 팀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대리님의 업무 능력이나 성실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담당하셨던 3곳의 아파트 모두 입주민 만족도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병가도 3일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의 모든 불만을 최우선으로 해결했고 회사 매출 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린다고? 박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리님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인건비 부담이 큰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님은 근속 10년의 사호봉이시고 그럼 제가 오래 다녔고 호봉이 높다는 이유로 자르는 겁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렵습니다. 경영상의 이유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절차입니다. 김 팀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민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3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법정 퇴직금보다 30%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2주 후까지 인수인계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3천만 원. 10년의 세월이 3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정리됐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리해고 통지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재고의 여지는 없습니까? 제가 월급을 깎아서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상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빨리 이 불편한 자리가 끝났으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작업하던 업무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를 완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옆자리 후배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들었어. 진짜. 말도 안 돼. 형이 왜? 괜찮아.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강공원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아내의 전화가 5번 왔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 왜 안 받아? 문자도 3통 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이 한마디를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까요? 민수와 은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8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13년 차. 민수는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실망을 안겨준 적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정확히 생활비 통장에 넣었고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의 학부모 상담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 무직자가 됐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민수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팀장님이랑 회식하다가 2차까지 가서 미안.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술 냄새 안 나는데? 진짜 회식했어? 아, 나는 운전해야 해서 술 안 마시고 음료수만.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나게 자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말하자. 솔직하게 다 말하자. 하지만 날이 밝아도 민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보, 출근해. 늦겠어. 아내의 목소리에 민수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민수의 기묘한 이중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향한 곳은 집에서 지하철로 3정거장 떨어진 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 도서관 3층 구석자리, 창문 옆 책장 뒤편이 민수의 사무실이 됐습니다. 민수는 그곳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아파트 관리, 시설 관리, 고객 관리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공고는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공고들도 35세 이하 신입 환영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주에 민수는 7곳에 지원했습니다. 한 곳에서만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면접장에 가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지원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김민수 씨, 경력이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저희가 제시하는 연봉이 기존 연봉의 70% 정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젊고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추구하는데 혹시 적응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시겠죠? 민수는 그 질문의 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나이가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 민수는 16곳에 지원했습니다. 면접 기회를 얻은 곳은 4곳. 모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주 23곳에 지원했습니다.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50여 곳에 지원했지만 단 한 곳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 3천만 원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매달 월급날인 25일에 맞춰 생활비 통장에 250만 원을 넣어야 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80만 원, 아들 학원비 60만 원,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2달이 지난 지금 통장 잔액은 1,200만 원. 이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서너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15일. 민수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으로 8,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었지만 이제는 2,000원짜리 삼각김밥과 3,000원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김민수 씨 맞죠?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108동 부녀회장 박 여사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과 화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부녀회장으로 통했습니다. 아,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회사 안 가세요? 지금 십시인데. 박 여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민수를 훑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수의 구겨진 정장, 초췌한 얼굴, 그리고 손에 든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을 향했습니다. 아, 오늘 오후 근무라서요.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 민수는 가능한 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근무? 아파트 관리직이 오후 근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박 여사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저희 회사가 시스템을 바꿔서 교대 근무제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민수 씨 얼굴이 정말 안 좋아 보여요. 많이 야위셨고.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박 여사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죄송한데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수는 거의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가 민수 씨, 잠깐만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민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아내를 속일 수 있을까요? 민수는 도서관 3층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원하신 유주 한성 관리 주임 포지션이 마감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또 떨어진 것입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도서관이라 참아야 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민수는 몰랐습니다. 방금 편의점에서 마주친 박 여사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 될 줄은,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 아닌 파멸의 시작이 될 줄은. 3월 22일 목요일 민수가 해고된 지 정확히 7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도서관 3층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7개의 구직 사이트 탭이 열려 있었고 이메일함에는 귀하의 지원서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로 시작하는 불합격 메일이 28통 쌓여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2분. 민수는 또 한 통의 불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과잉 자격자라는 이유였습니다.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력이 너무 많아서 떨어진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통장 잔액은 이제 980만 원. 1000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달 25일에 또 250만 원을 생활비 통장에 넣어야 합니다. 그럼 남는 건 730만 원. 다음 달 말이면 480만 원. 그 다음 달이면. 민수는 계산을 멈췄습니다. 계산할수록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수 씨? 여기 계셨네요.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지난주 편의점에서 만났던 그 부녀회장. 박 회장님? 여기는 어떻게? 민수는 당황해서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화면을 후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요. 그런데 민수 씨가 보여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박 여사는 민수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자리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오후 근무세요? 박 여사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심 먹고 출근하려고. 민수 씨. 박 여사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네? 무슨? 민수 씨가 해고됐다는 거요. 성진 아파트 관리에서 구조 제시 도움 계속 조정으로 잘렸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에서 울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 조카가 성진 아파트 관리 인사팀에서 일해요. 우연히 들었죠. 김민수 대리가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얘기를. 박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나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아니요. 저만 알아요. 아직은요.
아직은 이라는 단어가 민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제 와이프한테는. 제발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애원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60대 여성 앞에서 40대 남자가 애원하는 모습. 민수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비굴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민수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과 우월감 그리고 뭔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인께도 아직 말 안 하신 거예요? 네,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아들 학원비의 대출 이자에. 제가 벌어야 하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울먹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서관 3층 구석 60대 부녀회장 앞에서 40대 가장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박 여사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에 박 여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108동 동대표 자리가 곧 비어요. 현 동대표 이 씨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 자리 민수 씨가 해보시겠어요? 동대표요? 민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월급은 많지 않아요. 세전 40만 원 정도. 하지만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주민들 민원 처리하고 관리사무소랑 협의하고 월 1회 회의 참석하고. 그 정도예요. 40만 원. 지금 민수에게는 40만 원도 소중했습니다. 생활비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격 같은 게. 자격이요? 민수 씨가 10년간 아파트 관리 일 하셨잖아요. 이보다 완벽한 자격이 어디 있어요? 제가 추천하면 됩니다. 부녀회장 추천이면 주민들도 별 이해 없이 받아들여요. 박 여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던 자신에게 갑자기 밧줄이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대신 박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대신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조건이 따라왔습니다. 대신 민수 씨가 저를 좀 도와주셔야 해요. 동대표일 뿐만 아니라 제가 부녀회 일을 할 때도 협조해 주셔야 해요. 우리 동은 규모가 크잖아요. 90 가구나 되니까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 정도야 당연하죠. 회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민수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임시 주민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민수 씨를 새 동대표로 추천할게요. 그때까지 준비 좀 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정도.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큰 소리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급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 그리고 민수 씨. 네?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민수 씨가 해고된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대신 민수 씨도 제가 도와줬다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괜히 특혜 논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네네, 당연히 비밀로 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대표? 월 40만 원. 당장 다음 달부터 수입이 생깁니다. 아내에게 들킬 위험도 줄어듭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동대표를 한다면 낮에 집을 나가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수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내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오늘은 내가 치킨 살게. 준호도 좋아할 거야. 민수는 배달 앱을 켰습니다. 3만 원짜리 치킨 세트.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주문했을 금액이지만 지난 2달간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108동 주민회의실에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시 주민회의였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새로운 동대표 선출. 박 여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이씨 동대표님이 이사를 가시면서 동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에 사시는 김민수 님입니다. 1502호에 사시는 분이시죠. 박 여사가 손짓하자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502호에 사는 김민수입니다. 아내 아들과 함께 이 아파트에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간 준비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간 아파트 관리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고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뒤쪽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903호 박 씨였습니다. 김민수 씨가 아파트 관리 회사 다니신다고요? 그럼 직장 다니면서 동대표를 하신다는 건가요? 시간이 되겠어요?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김민수님은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박 여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셨고 그래서 시간이 충분합니다. 오히려 동대표 일에 전념하실 수 있어서 좋죠. 민수는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거 아닌가요? 혹시 동대표 월급 때문에 지원하시는 건? 또 다른 주민이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박 여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민수님의 개인사를 캐묻기 위해 여기 모인 건가요? 중요한 건 그분이 동대표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10년 경력의 아파트 관리 전문가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자격이 어디 있어요? 박 여사의 카리스마에 주민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108동에서 5년째 부녀회장을 맡고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해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명, 2명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0명 중 23명이 찬성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민수 님이 우리 108동의 새로운 동대표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여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주민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여사가 민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 씨 수고하셨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수인계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요? 박 여사가 민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하는 거 잘 들어주시면 돼요. 우리 좋은 파트너가 됩시다. 박 여사의 손이 민수의 팔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순간적인 스킨십이었지만 민수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 하지만 민수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몰랐습니다. 박 여사의 부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좋은 파트너라는 말 속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민수는 방금 밧줄을 잡은 게 아니라 올가미에 목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가미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4월 15일 민수가 동대표로 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동대표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전등이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소음이 심해요. 주차장에 불법 주차 차량 좀 견인해 주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 자신이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를 속이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여보, 오늘 주민회에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응, 알았어. 저녁은 알아서 먹을게. 동대표 일도 만만치 않네? 응. 그래도 보람 있어. 민수는 아내에게 동대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은 여전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하면서 동대표도 겸하게 됐어. 월급은 좀 줄지만 안정적이야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어차피 들킬 일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원에서 일했고 민수는 그 시간에 동대표 업무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끔 주민회의나 관리사무소 미팅이 있다고 하면 됐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고 민수는 믿었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민수는 박 여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지금 시간 돼요? 제 집으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지금요? 무슨 일이신데요? 다음 주 전체 주민회의 준비건으로 의논할 게 있어요.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민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내는 아들 준호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9시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박 여사는 같은 108동 12층에 살았습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여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낮에 주민들을 만날 때는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한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풀어헤쳐져 있었고 화장도 지운 상태였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민수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평대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박 여사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 여사,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두 아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안 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부산에 있어요.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있죠. 주말에만 올라와요. 아, 이번 주는 출장 가서 못 온대요. 박 여사가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드님들은요? 큰애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작은애는 서울에서 혼자 살아요. 가끔 얼굴 보러 오긴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혼자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박 여사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약간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럼 회의 준비는? 아, 그거요? 박 여사가 웃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민수 씨랑 천천히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민수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어때요?
동 대표 일은 잘 적응하고 있어요? 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도와드리길 잘했어요. 박 여사의 손이 테이블 위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 가까이에 멈췄습니다. 민수 씨, 저한테 감사하죠? 네, 물론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 제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부탁이요?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저 외로워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만 오고 아들들은 다 떠나고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민수 씨도 알잖아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회장님, 가끔씩 찾아와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박 여사의 손이 민수의 손등 위에 올려졌습니다. 민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회장님, 저는 유부남입니다. 저도 유부녀예요. 박 여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이상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끔 얘기 상대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 여사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냥 얘기 상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민수의 본능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좀 늦었고 다음에. 민수 씨. 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민수 씨한테 뭘 해줬는지 잊으신 건 아니죠? 동대표 자리 제가 만들어준 거 맞죠?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비밀 제가 지켜주고 있는 거 맞죠? 해고된 거 부인한테 숨기고 있는 거. 회장님, 그게 무슨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박 여사가 다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관계잖아요. 저는 민수 씨를 도와줬고 민수 씨도 저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세요. 대신 내일 저녁에 다시 와줘요. 제가 맛있는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내일은 제가. 민수 씨. 박 여사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절하면 섭섭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민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박 여사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민수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 여사를 거절하면 동대표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이 아내에게,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민수는 자신이 올가미에 걸려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다시 박 여사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여사는 민수를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까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신데. 민수 씨 위한 거예요. 앉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해서 민수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민수 씨, 부인하고는 잘 지내요? 네. 부인이 민수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그렇겠죠. 민수 씨가 해고됐다는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박 여사의 말에 민수는 와인잔을 내려놨습니다. 회장님, 왜 자꾸. 미안해요.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박 여사가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도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민수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박 여사가 와인잔을 한 모금 마시고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민수 씨가 좋아요. 처음 도서관에서 봤을 때부터요. 절박한 눈빛으로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던 모습. 뭔가 안쓰러우면서도 끌렸어요. 회장님, 남편은 1년에 반도 집에 안 와요. 주말 부부라고 하지만 사실상 별거죠. 아들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요. 저한텐 명절에나 의무적으로 얼굴 비추는 수준이에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60년을 살았어요. 20대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둘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제 인생은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한 인생이었죠. 그건 이제 저도 좀 살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요. 민수 씨, 그게 그렇게 이기적인 건가요? 박 여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유부남이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정도면 돼요. 박 여사의 손이 다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니, 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도 힘들잖아요. 아내한테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한테는 솔직해져도 돼요. 여기서만큼은 민수 씨가 가면 벗어도 돼요. 박 여사의 말은 민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지난 3개월간 민수는 매일매일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아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저도 힘들긴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아침 거짓말하고 집 나서요. 아내가 오늘도 힘내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빠 회사에서 승진하면 좋겠다고 할 때 저는 차마 대답을 못해요. 민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무능해서, 제가 나약해서. 가족한테도 솔직하게 말 못하고. 민수 씨 잘못 아니에요. 박 여사가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10년 성실히 일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자르는 세상이 잘못된 거죠. 민수 씨는 피해자예요. 박 여사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안긴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아내는 항상 피곤해했습니다. 학원 일하랴, 집안일 하랴, 아들 뒷바라지 하랴. 부부 사이의 스킨십은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민수 씨 곁에 있어 줄게요. 민수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박 여사의 속삭임이 민수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와인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난 3개월간의 고통과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 민수는 선을 넘었습니다. 새벽 2시 민수는 박 여사의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집에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서 아내가 졸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발소리에 은지가 깼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었어? 미안. 주민회의가 길어져서. 폰을 진동으로 해놔서 못 봤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술 냄새 나는데? 회의에서 술 마셔? 응. 회의 끝나고 동주민 몇 분이랑 간다니. 은지는 피곤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 먼저 들어가서 잘게. 씻고 들어와. 은지가 방으로 들어가자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샤워를 하면서 민수는 자신의 몸을 세게 문질렀습니다.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이.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가.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박 여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젯밤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시간 돼요? 민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오늘은 힘들 것 같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 문자를 보냈습니다. 5분 후 박 여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요? 아쉽네요. 그럼 내일은요? 아참. 다음 주 동대표 수당 지급건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데 혹시 민수 씨 전 직장 경력 증명서 필요할 수도 있대요. 주민들 중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면 자신이 해고됐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민수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올가미는 이제 목을 완전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민수는 일주일에 서너 번 박 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주민회의 관리사무소 미팅, 민원 처리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은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학원 일이 바빴고 아들 준호의 중간고사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박 여사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집에 있을 때만큼은 가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불안, 좌절감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완벽한 청자였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육체적 위안도 제공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착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5월 말 박 여사가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짧은 여행 갈까요? 1박 2일 정도로. 여행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다 계획했어요. 강원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민수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예요? 가끔은 제대로 된 데이트도 하고 싶어요. 박 여사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1박만요. 고마워요, 민수 씨. 6월 첫째 주 주말 민수는 아내에게 아파트 연합회 워크숍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박 여사와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펜션을 예약해 뒀었습니다. 그 주말 민수는 자신이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아닌 한 여자의 연인인 척했습니다. 죄책감은 잠시 뒤로 미뤄뒀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에 아내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워크숍 잘 다녀와. 준호가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 빨리 와. 민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민수 씨, 행복했어요. 우리 자주 이렇게 만나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불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범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6월 중순 민수가 동대표가 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고 각종 거래처 업체들과 소통하는 일들. 10년간의 아파트 관리 경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민수는 관리사무소에서 박 여사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건은 아파트 청소 용역 업체 재선정이었습니다. 현재 계약하고 있는 주클린 서비스는 다음 달 계약이 만료됩니다.
재계약할지 아니면 새 업체를 선정할지 결정해야 해요. 관리소장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현 업체에 불만이 있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좀 있긴 해요. 청소 상태가 예전만 못하다는. 그럼 새 업체를 알아봐야겠네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주그린 케어라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서비스도 좋대요. 그래요? 그럼 그쪽으로 견적 한번 받아보시죠. 김 과장이 메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여사가 민수를 자신의 차로 불렀습니다. 민수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차에 타자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린케어요. 네. 사실 그 회사 대표가 제 조카예요. 네? 조카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번에 우리 아파트 청소 용역을 꼭 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민수 씨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도와준다는 게 선정 과정에서 그린케어 쪽으로 좀 밀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가격도 괜찮고 서비스도 나쁘지 않아요. 민수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특혜 아닌가요? 다른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 민수 씨. 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요? 세상에 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민수 씨도 경험했잖아요. 10년 성실히 일했는데 잘린 게 공정한 거예요? 민수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민수 씨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박 여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300만 원 있어요. 조카가 민수 씨한테 감사의 표시로 드리고 싶대요. 이건 뇌물이잖아요. 민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뇌물이라니요? 자물쇠예요. 민수 씨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죠. 하지만 민수 씨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박 여사의 질문에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이제 4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동대표 월급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생활비 250만 원 넣으면 매달 적자잖아요. 이러다가 얼마 못 가서 들통나요. 박 여사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민수는 매달 자신의 퇴직금을 까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8월이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300만 원이면 2달은 버틸 수 있어요. 그동안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건 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누가 알아요? 조카가 입 다물고 저도 입 다물고 민수 씨도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요. 박 여사가 봉투를 민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민수 씨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민수 씨한테 부당하게 했잖아요. 이건 그에 대한 보상이에요.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는 봉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이번만이고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당연하죠. 이번만이에요. 박 여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7월 승강기 점검 업체 재선정 건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또 다른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 민수 씨 이번에는 제 대학 동창 남편이 하는 회사예요. 부탁 좀 들어줘요. 민수는 두 번째 봉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8월 경비용역 업체 재선정. 박 여사의 봉투에는 7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완벽한 팀이네요. 박 여사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민수의 통장에는 다시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500만 원. 생활비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영혼은 조금씩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9월 초 박 여사가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 씨 이번에는 좀 큰 건이에요. 큰 건이요?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요. 예산이 2억이에요. 제가 아는 업체에 맡기면 민수 씨한테 2천만 원 드릴 수 있어요. 2천만 원이요?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좀 조심해야 해요. 금액이 크니까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하고
민수 씨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해요. 민수는 머뭇거렸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여기까지는 그래도 작은 실수라고 자신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건 좀. 민수 씨.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난 3개월간 민수 씨가 받은 돈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죠. 이미 선을 넘었어요. 이제 와서 양심을 운운하는 건 좀 우습지 않아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만약 이 일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 씨는 횡령죄로 고발될 거예요. 감옥 가는 거죠. 그건 회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요? 저는 증거가 없어요. 돈을 받은 건 민수 씨예요. 통장에 입금된 것도 민수 씨 계좌예요. 저는 그냥 업체를 소개해 준 것뿐이에요.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를 동대표로 만들고 불륜 관계로 묶어두고 금전적 이득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민수 씨 거예요. 2천만 원 받고 계속 저와 함께 가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 돈 때문에 감옥 가든지. 박 여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60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조종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박 여사는 다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민수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9월 말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건이 주민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외벽이 많이 낡아서 도색이 필요합니다.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았는데 주한성 도장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과 공법을 제시했습니다. 민수는 준비한 자료를 주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조작된 자료였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견적은 일부러 높게 받아놨습니다. 한성 도장은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대형 아파트 20곳의 도색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하자 보수 기록도 거의 없고요. 민수의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10년의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90가구 중 76가구가 찬성했습니다. 공사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수의 계좌에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민수는 통장 잔액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내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금 나왔어. 1천만 원. 진짜? 여보 대단한데? 축하해. 은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아빠 최고.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가족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척, 떳떳한 척, 괜찮은 척.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부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늪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0월 민수와 박 여사는 네 번째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주차장 LED 등 교체 공사. 민수의 몫은 1,500만 원. 통장 잔액은 이제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처음 해고됐을 때 받은 퇴직금 3천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민수는 돈을 보며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10년 일해서 받은 돈보다 6개월 부정으로 번 돈이 더 많구나. 하지만 웃음 뒤에는 깊은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의가 뭐예요? 학교 도덕 수업 숙제였습니다. 정의?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거제 시도는 계속 아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거. 그런 거 아닐까? 민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아빠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준호의 맑은 눈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그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노력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정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아빠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잖아요. 준호의 말이 민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월 말 박 여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좀 쉬어가요. 쉬어간다니요? 너무 자주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양심의 가책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우리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거 알죠? 박 여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그만. 박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너무 커요. 아내한테, 아들한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못하겠다고요? 박 여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씨, 지금까지 받은 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 넘어요. 이미 공범이에요. 이제 와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돈을 돌려드릴게요. 전부 다 돌려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 자체가 범죄예요. 그리고 박 여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박 여사가 함께 있는 사진들. 강원도 펜션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민수 씨 부인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설마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민수 씨가 저를 떠나려고 하면 이 사진들은 민수 씨 부인한테,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리고 경찰한테 갈 거예요. 박 여사는 더 이상 민수를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독재자였습니다. 제발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 선택하세요. 저와 함께 가든지 아니면 모든 걸 잃든지.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갇혔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올가미는 목을 완전히 조였습니다. 이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파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국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익명의 폭로. 11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37분. 민수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쉴 새 없이 떴습니다. 108동 주민 단톡방. 민수는 무심코 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익명.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 부녀회장과 동대표가 불륜 관계입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톡방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장난치는 거죠? 익명이면 다 믿어요? 저도 전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너무 자주 만나더라고요. 증거도 없이 이런 소문 퍼뜨리는 거 명예훼손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 12층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서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민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톡방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익명. 저는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 번요. 익명. 부녀회장이 동대표 집에 자주 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익명.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대화하는 걸 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오는 제보들.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본 거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민수 씨, 단톡방 봤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침착함도 함께 묻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누가? 지금 당장 만나요. 관리사무소 앞으로 나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민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지켜봤던 게 확실해요. 어떡하죠? 이러다가 다 들통나면. 진정해요. 박 여사가 민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민수 씨 일단 부인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부인하세요.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넘어갈까요? 넘어가게 만들어야죠. 박 여사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은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단톡방에 올라온 거. 당신이 부녀 회장이랑 불륜이라는 거.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지? 그렇지? 누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지? 은지는 울면서도 남편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민수는 최대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그러는 거야. 동대표 하면서 몇몇 주민들이랑 마찰이 있었거든. 아마 그 사람들 중 누군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 당신 이외에 다른 여자는 생각도 안 해. 당신 믿지? 민수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은지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나 너무 놀랐어. 단톡방에 그런 글이 올라오길래. 미안해. 걱정시켜서. 내가 이 일 꼭 해결할게. 누가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는지 찾아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를 보며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구나. 다음 날 토요일 오전 긴급 주민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08동 주민 70여 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단톡방에 올라온 익명의 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저와 김민수 동대표가 불륜 관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입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뒤쪽에서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증명이요? 없는 일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오히려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야죠. 박 여사가 반박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제 가족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동대표가 된 후에도 주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수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박 회장님과 저는 업무상 자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누군가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왜 두 분이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 가는 걸 여러 번 목격됐죠?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업무 때문입니다. 거래업체 미팅, 다른 아파트 벤치마킹, 구청 방문 등 동대표와 부녀회장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민수의 답변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여기 계십니다. 민수가 아내 은지를 가리켰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믿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민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톡방의 익명 글만으로는 두 사람을 단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11월 중순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탐정 고용할래. 뭐? 탐정?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누가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아내고 싶어. 그리고 당신이 정말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아니, 그럴 필요까지. 필요 있어.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준호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대. 내 아빠 불륜남 이런 식으로.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니. 그래서 내가 탐정을 고용해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당신이 억울하게 누명 쓴 거라는 걸 모두에게 증명할 거야. 은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탐정을 고용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불륜뿐만 아니라 뇌물, 횡령 모든 것이. 여보, 그건 돈도 많이 들고. 돈은 걱정 마. 내가 적금 깼어. 300만 원이면 된대. 하지만 여보, 왜 이래? 당신이 정말 결백하다면 탐정 조사 받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왜 말리는 거야? 은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까워서. 나는 한다. 이미 결정했어. 은지는 단호했습니다. 11월 20일 사설 탐정 이 실장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실장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불륜 조사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부인 걱정 마세요. 제가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결백하시다면 그걸 증명하고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그것도 확실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실장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믿어요. 분명 누군가의 모함일 거예요. 이 실장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귀가하는지.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 주변.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은지의 동의하에 가능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 실장은 첫 번째 보고를 했습니다. 부인, 일단 남편분의 동선에서 수상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됐습니다. 수상한 점이요? 네. 남편분이 거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박 여사 댁을 방문하십니다.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머무르고요. 그건 업무 때문 아닐까요?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요. 그 시간에 업무 미팅을 할까요? 이 실장의 질문에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의 신체 언어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와 박 여사가 주차장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민수의 팔을 터치하고 민수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불륜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이 실장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은지는 그날 밤 민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야. 11월 말 이 실장은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민수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입금 내역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인 이것 좀 보세요. 이 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6개월간 남편분 계좌에 총 5,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에요. 5천만 원이요?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동대표 월급은 40만 원인데 이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혹시 회사 성과급? 남편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어디죠? 성진 아파트 관리요. 부인. 이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그 회사에 다니지 않으십니다. 네? 무슨?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분은 지난 1월에 해고되셨습니다. 은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매일 출근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남편분은 지난 1월부터 무직 상태였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4월에 동대표가 되신 겁니다. 이 실장의 말에 은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5,300만 원. 저는 이게 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련 업체들로부터 받은 증거가 있나요? 계속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명백합니다. 이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불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는 강원도 펜션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민수와 박 여사가 함께 체크인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은지는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만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실장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은지가 물었습니다. 이 증거들 경찰에 제출하면 남편이 처벌받나요? 네. 횡령죄, 배임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륜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해 주세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12월 1일 저녁 은지는 민수를 마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 실장의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민수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동안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뭘 한 거야?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10개월 동안 나를 속였잖아. 회사에서 잘렸으면서 출근하는 척하고 다른 여자랑 불륜 저지르고 뇌물 받아먹고. 이게 내가 한 짓이야. 은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들어가. 준호는 무서운 엄마의 얼굴을 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회사에서 잘리고 돈이 없어서.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을 지킨다고? 가족을 배신하면서?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다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거야. 안 돼.
제발, 제발 한 번만. 한 번? 당신은 10개월 동안 매일매일 나를 속였어. 기회는 이미 수천 번 있었어. 은지는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족 명예의 자유. 모든 것을.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은 민수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12월 5일 은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내용 제시도은 계속 배임 횡령 뇌물수수. 피고소인 김민수 남편 박선영 108동 부녀회장. 첨부 자료 탐정 조사 보고서 금융거래 내역 CCTV 영상 증인 진술서. 담당 형사 정경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부인 이 증거들이 정말 확실합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피고소인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혹시 남편분께 미리 알리셨나요? 아니요.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소환장을 발부하겠습니다. 12월 6일 오전 9시 민수와 박 여사는 각각 경찰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소환장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박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소환장 받았어요. 저도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가봐야죠.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다 있는데. 민수 씨. 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해요. 저는 제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응할 겁니다. 민수 씨도 알아서 하세요. 네? 그게 무슨... 그리고 민수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돈을 받은 건 민수 씨예요. 저는 단지 업체를 소개해 준 것뿐이에요. 회장님, 우리 공범 아니었어요? 같이. 공범? 증거가 있어요? 제 통장에 입금된 돈 있나요? 제가 업체한테 리베이트 요구한 녹음 있나요? 없잖아요.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미안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민수 씨가 알아서 잘 하세요. 아, 그리고 불륜 거는 인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약하니까 잘 버티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박 여사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자신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12월 7일 민수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경희가 증거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김민수 씨 이 금융거래 내역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6개월간 5,300만 원이 입금됐는데 출처가 뭡니까?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주그린 케어에서 300만 원, 주한성 도장에서 2천만 원, 주성광 LED에서 1,500만 원. 모두 아파트 거래 업체들이네요. 이게 뇌물 아닙니까? 저는. 민수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자물쇠였습니다. 제가 아파트 관리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대가입니다. 자물쇠요? 정경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있습니까? 세금 신고는 했나요? 자물쇠라면 당연히 3.3% 원천 징수를 했어야 하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모두 당신이 동대표로 있는 기관에 선정된 업체들이네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민수 씨 솔직하게 말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박선영 씨와 공모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네, 박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여사가 업체를 소개했던 것, 리베이트를 나눠 가졌던 것, 불륜 관계를 이용해 협박했던 것. 정 경위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선영 씨와의 대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박 회장님이 증거가 남지 않게 조심했어요. 그럼 증명하기 어렵겠는데요. 하지만 거래 업체들을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박 회장님이 그 업체들과 어떤 관계인지. 그것도 정황 증거일 뿐이죠. 박선영 씨가 그냥 아는 사람이라 소개해줬다고 하면 끝이에요. 정경위의 말에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조사실에서 박 여사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 김민수 씨와 공모해서 아파트 거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박 여사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는 업체들을 소개해 준 것뿐입니다. 김민수 동대표가 개인적으로 그 업체들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는 당신과 공모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김민수 씨가 자신의 범죄를 축소하기 위해 저를 끌어들이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제 통장 조사해 보세요. 실제로 박 여사의 통장에는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김민수 씨와 불륜 관계였습니까? 아닙니다. 업무상 자주 만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펜션에서 함께 1박을 했다는 CCTV 영상이 있는데요. 그건 아파트 연합회 워크숍이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펜션을 예약했던 거죠. 같은 방에 체크인했는데요. 그건 박 여사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방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위님, CCTV 영상만으로는 불륜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방에 머물렀다고 해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죠. 정 경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경찰서를 나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은 안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12월 10일 검찰은 민수를 기소했습니다. 혐의 배임, 횡령, 뇌물수수. 박 여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박 회장님은 처벌 안 받는 거예요? 담당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박선영 씨에게 돈이 입금된 증거가 없습니다. 그녀가 업체를 소개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게 그 사람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습니다. 김민수 씨, 안타깝지만 당신만 처벌받게 됐습니다.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12월 15일 아파트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민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 박 여사와 불륜 관계였다는 것. 108동 단톡방은 다시 폭발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낸 관리비로 저런 짓을 했다니. 동대표를 믿었는데. 배신감이 엄청나네요. 박 회장님도 공범 아니에요? 왜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검찰에서 증거가 없대요. 하지만 정황상 공범이 맞는 것 같아요. 긴급 주민총회가 소집됐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부녀회장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탄핵 요구에 그녀는 사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무리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마지막까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파트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12월 20일 민수는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이혼을 요구했고 민수는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진짜 가는 거예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정의롭지 않아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빠는 정의롭지 않아.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아빠의 실수에서 배워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해.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모든 걸 파괴해. 아빠처럼 되지 마라. 준호는 아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은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13년간의 결혼 생활 모든 추억들. 이제 다 끝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민수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민수는 좁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1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실형 2년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새해는 감옥에서 맞이할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준호. 민수는 휴대폰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족 명예, 자유, 미래.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것은 모두 민수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불륜으로 이어지고 범죄로 끝난 1년. 민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김민수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에는 아파트 주민들, 기자들 그리고 은지와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는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동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총 5,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및 횡령 행위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CCTV 영상 증인 진술. 거래업체 대표들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민수 동대표가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박선영 부녀회장이 저희에게 연락해서 계약을 따려면 김 동대표에게 살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박선영 씨가 주도한 겁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김 동대표도 동의했고 실제로 돈을 받았습니다. 증인 진술은 명확했습니다. 박 여사가 주도했지만 민수도 공범이었다는 것. 민수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아파트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민수는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와 준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해고되었을 때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무능한 가장으로 보일까봐, 가족을 실망시킬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범죄자가 됐습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아들을 실망시키고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들 준호에게. 아빠는 나쁜 짓을 했지만 아빠의 실수에서 배우기를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다. 아빠처럼 살지 마라. 민수는 다시 앉았습니다. 법정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1월 29일 선고 공판. 피고인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동대표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 부양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합니다. 민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여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2월 108동 주민들은 새로운 부녀회장과 동대표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녀회장 이 씨가 주민총회에서 선언했습니다. 모든 거래업체 선정은 공개 입찰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대표와 부녀회장의 개인적 추천은 금지합니다. 매월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주민감시단을 구성하여 부정행위를 감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08동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서울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동대표 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동대표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겠습니다. 동대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윤리 서약서를 받겠습니다. 한 개인의 범죄가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4월 민수는 교도소에서 첫 면회를 받았습니다. 은지와 준호였습니다. 아빠. 준호가 울먹이며 유리창 너머의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잘 지냈니? 응.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 민수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다음 주면 이혼이 확정돼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게 맞아. 하지만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아빠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출소하면 준호를 만나줘요.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아빠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돼요. 정직하게 떳떳하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은지와 준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된 사람으로. 2년 후 2027년 2월. 민수는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야. 민수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2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뭐 할 거예요? 글쎄. 일단 일자리를 찾아야지. 힘들지 않을까요? 전과자면. 힘들겠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이제 정직하게 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건물 관리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전과자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지만 한 사장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김 씨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동대표 시절 받던 뇌물의 몇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이 돈은 깨끗한 돈이야. 내 땀으로 번 정직한 돈이야.
주말마다 민수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정의로운 사람 에세이를 써야 하는데. 응? 아빠에 대해 쓰고 싶어요. 나는 정의롭지 않은데. 아니에요. 아빠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벌을 받고 반성하고 지금은 정직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정의 아닐까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울컥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아파트는 안전합니까? 함께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